1월 1일 날 그 우리 저 정치인들 뭐 같이 국립현충원 뭐 참배도 가고 이렇게 뭐 같이 오찬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뭐 1월 1일이 제일 바쁩니다. 제가 저 장손이라서 차례도 지내야 되고 국립현충원 갔다가 차례 저 지내고 또 다시 또 막 의원들 모여 있는데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뭐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뭐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신년사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이제 한 손에는 핵버튼 이야기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제 남북 대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일단은 좀 뭐 여론조사나 이렇게 보면 좋아들 하시고 네. 좀 안심들 하시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물론 뭐 어쨌든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그래도 북한이 참가하고 좀 평화롭게 치러지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는 있을 텐데 사실은 저는 뭐 지금까지 온 여러 가지 뭐 그 전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좀 잠시 연기하겠다 네.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결국 만나는 거 자체 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만남은 필요하겠지만 네. 만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만남이 그냥 만남으로 그쳐서 그렇죠. 만남을 위한 만남 는 안 되지 않느냐. 네. 결국은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늘 염두에 갖고 염두에 두고 그 내재적 한계를 분명히 하고선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결국은 이것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쪽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김정은 신년사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깨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그 자체로 성공하고 또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의 북핵 문제 해결하는 이 국제 공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한계를 반드시 내재적 한계를 갖고 대화에 임해야 된다. 이게 제 입장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이 국회 이제 통일통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외교 안보에 대한 그 어떤 기본 원칙과 큰 틀이 좀 정리가 잘 되셨다고 제가 느낍니다. 우선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서 이 친구 참 간단치 않구나. 이제 7년 차 접어드니까 뭐 통치술도 상당히 노하우도 쌓이고 그리고 권위도 생겼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다. 근데 그 자신감의 배경은 핵무력 완성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거죠. 네. 네. 김정은이 마침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다수 보유했다고 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국이 감히 어떻게 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대놓고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핵무장까지 완성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어떡할래? 이렇게 아마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평창올림픽 성공을 뭐 기원한다 그러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 립 서비스는 그런 자신감의 말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통치술이 상당히 그 이 노하우가 쌓인 저런 김정은을 상대로 외교하고 통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첫 번째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이 뭐 핵 포기하겠다고 뭐 신년사 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개발한 핵을 무기로 해서 최대한 협상력을 높여서 자기들의 체제 보장도 하고 또 유엔이나 전방위적인 이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이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빨리 좀 해소도 시키고 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을 조금 틈도 좀 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참 말 잘 듣는 파트너가 돼서 뭐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이 현금이 들어오는 루트
이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재개하고, 그래서 현금이 뭐 착착 들어와 쌓이고, 그래서 이 무슨 이 선물 정치 같은 거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 의도를 읽고 대처하면은 크게 나는 낭패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경우에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논평했는데요. 이 대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남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시점에서야말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해서 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부분은 정말 진솔하게 협조도 구해서 북한 앞에서 한미가 틈이 벌어지거나 또는 남남이 갈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야 우리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걱정이 되는 거죠. 글쎄요. 뭐 예.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연말에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급하게 발표했었어요. 글쎄요. 통일부 그렇죠. 혁신 개성공단을 이 강제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 유발이 본인들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결국은 저는 이것을 또다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뭐 단순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떤 뭐 지금 현재 뭐 북한에 돈을 주고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통일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느냐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대화 좋다. 그러나 그 다음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원칙을 갖고 해야 되고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러한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대화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까 봐 그게 제일